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미국 긴축 끝내고 중국은 부양책, 한국 경제도 기지개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한은 2분기 GDP 0.6%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 2분기째 두 번 연속 지금 플러스다. 플러스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불황형 성장 속 경제 회복 불씨가 커졌다라는 건데요. 불황형 성장이 뭐냐? 수출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더 줄었기 때문에 일단 플러스가 나왔다라는 건데 하지만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플러스기 때문에 이 한국 경제도 좀 불씨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느냐? 기지개를 기대를 해본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네, IMF 국제통화기금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5회 연속 하향 조정했다라는 지금 이런 기사입니다. 기존 전망치 1.5%에서 1.4%로 내렸다라는 건데요.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주요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보면 전부 빨간색입니다. 지금 IMF, ADB, OECD 등등등 전부 빨간색으로 지금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건데 반면에 세계 성장률은 3% 올려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 앞서서 매일경제는 아직 좀 불씨가 살아나는 것 같다라고 기대를 담은 반면에 여기서는 글쎄 좀 연속 5번 연속 하향하고 있다라는 좀 상반된 시각이 좀 담겨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거야의 정치 탄핵, 헌재 만장일치 기각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이 지금 헌재로 넘어갔고 헌재가 어제 결정을 내렸는데 만장일치 기각이었습니다. 중앙일보, 거야의 정치 탄핵이었다라는 표현을 지금 썼습니다. 다음 기사 좀 같이 볼까요?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한겨레 일면은 이상민 탄핵 기각, 이태원 유가족 면죄부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한겨레는 지금 이태원 유가족 입장에서 이거는 면죄부를 준 이 판단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에 좀 더 힘을 실었죠. 다음 기사 이어서 볼까요? 네, 탄핵 전원일치 기각, 수해현 장관 이상민. 어제 헌재에서 이 탄핵안 기각 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전모를 쓰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바로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해서 수해 현장을 갔다라는 거. 네, 지금 직무에 복귀하고 바로 수해 현장을 찾았다라는 그런 기사가 국민일보의 또 일면이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학부모 악성 민원도 교권 침해로 명시한다. 네. 사실 그동안에도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있었으면 교권 침해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명시한다라는 거.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교육부에서 고시를 개정을 해서 교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담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 이 교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에 대한 악성 민원을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하겠다. 악성 민원 행위 처벌도 가능해질 수 있다. 특히 전화, SNS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겠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좀 전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이 속보가 서울 지하철 1호선 현재 급행 열차가 지금 운행을 정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후 KTX 서울로에 한 남성이 좀 무단 침입을 해서 지금 사상 사고가 빚어졌다라는 이런 소식인데요. 지금 출근길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1호선 타시는 분들은 우회해서 다른 이 교통을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 기사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 기사. 네, 일단 메달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황선우 선수입니다. 네, 상당히 좀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지금 황선우 선수 자유형 200m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을 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수영을 하던 그 모습이 지금 그대로 사진에 열정적으로 좀 담겨 있는데요. 지금 황선우 선수 한국 이 수영 역사를 새로 썼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
한국 선수로 이 세계 선수권에서 2번 연속으로 메달을 획득한 건 한국 역사상 처음이다라는 건데 이 기록 박태환 선수도 2번 연속 우승은 없었다고 합니다. 세계 선수권에서 때문에 지금 국제수영연맹 세계 선수권 대회 2번 연속 한국 수영 역사를 새로 쓴 황선우 선수 자랑스러운 모습 저희가 오늘의 사진 한 장으로 좀 꼽아봤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TV로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누구냐 넌.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기사 보겠습니다. 신림동 흉기난동범 사이코패스 검사 거부입니다. 네. 신림동의 이 흉기난동 사건 상당히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고 많은 분들 혹시나 내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면서 굉장히 좀 두려움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근데 흉기난동범 오늘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신상 공개 여부를 앞두고서인 건지 일단 사이코패스 검사를 거부를 했습니다.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이어서 보시죠. 신림역 흉기난동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거부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조 씨는 오늘은 감정이 복잡하다면서 검사를 거부했다. 네, 검사에 동의했다가 거부했다가를 반복하다가 결국 거부를 했다라는 건데요. 조 씨는 본인의 심정이 담긴 자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감정이 복잡하다. 이상식 실장님. 지금 감정이 복잡하다는 게 뭐가 복잡한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너무 큰 대낮에 있었던 흉기 난동이었기 때문에 뒷일을 다 예상을 하고 이런 큰일을 벌인 거 아니겠느냐 했는데 이제 와서 복잡한 건 뭐가 복잡한 걸까요? 그렇죠. 자기 심정이 복잡하다는 것은 자신의 범행 동기나 이런 것을 되도록 모호하게 숨김으로써 나중에 자기를 좀 어떻게 보호하려는 그런 속성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주제어로 누구냐 넌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러면 누구나 넌 이 사람은 한마디로 새로운 신종 사이코패스다. 저는 이렇게. 신종 사이코패스다. 예.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여러 이제 뭐 사이코패스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반사회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똑같은데 그걸 표출하는 방식이 이제까지 사이코패스들은 굉장히 충동적이고 무계획적이고 닥치는 대로 이렇게 사람을 뭐 살상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에 체포됐어도 뭐 온순하게 뭐 그렇게 대응을 했는데 이번에 이 신림역에서 이렇게 살해를 한 사람, 그다음에 전에 이제 정유정이라고 그 동료 여성을 이제 잔혹하게 살해한 이분들의 특성을 보면은 똑같은 반사회적인 특성이지만 범행이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또 사후에 굉장히 냉철함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확신범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옛날에 영화 중에 이제 아메리칸 사이코라고 크리스찬 베일이라는 배우가 이제 등장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굉장히 냉혹하고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등장한 이제 그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기존의 사이코패스와는 조금 다른 유형의 신종 사이코패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좀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 범행에 대해서 모호성을 좀 계속 갖고 가기 위해서 굳이 거부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면서 하신 말씀이 신종 사이코패스다. 정유정이랑 사실 비슷한 부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흉기난동범 체포된 이후에 했었던 얘기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반성은 안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유족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족들한테 한마디. 혹시 뭐 불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이 좀 그렇게 불행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저의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게 어떤 안 좋은 상황인지 한번 말해주세요. 아니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 죄송합니다. 네, 지금 직접 들어보셨지만 죄송합니다. 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하고 쓸모없는 사람이고 지금 본인 스스로 약간 자책하는 느낌도 없잖아 있긴 한데 김승원 의원님. 네네. 근데 죄송하다면서도
자술서는 왜 제출을 안 하는 걸까요? 사실 사이코패스 검사는 있는 그대로 너무 낱낱이 다 드러날까 봐 안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자술서는 내가 적은 것만 내는 건데도 왜 안 내는 걸까요? 글쎄 일단은 범행은 저질렀고 네. 결국 본인에 대한 형사 재판이 곧 시작이 될 텐데 네. 어떻게 보면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범행 동기라든가 원인을 모호하게 만들려는 그러한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이코 범죄자들의 특성인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뭐 우울증이라든가 조현병 이런 거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가 쉽게 제압되기도 했는데 네. 요즘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적이고 범행 도구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피해가 더 커지는 양상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네. 범행을 저지른 후에 자신의 그 범행 그러니까 형량을 줄이기 위한 또 그런 고도의 뭐랄까요 그 노림수랄까요 그런 네.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뭐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임하거나 이런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범죄 수사기관에서 좀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네. 대낮 길거리에서 이제 발생한 범죄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시민들께서 현장에 있는 시민께서 항상 연대해서 우선 범행을 제압하려는 그런 동질감이랄까요? 소속감을 먼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사실 사회 안전망이 강화돼야 됩니다. 사실 네. 지금 어느 골방에서 본인을 탓하면서 자책하다가 이게 사이코패스 범죄로 발현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네. 사회 안전망을 좀 더 두텁게 해서 그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빨리 어떤 직업을 구한다든가 네. 그렇게 하는 사회 안전망을 좀 더 구축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것만 하나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술서를 일단 어제는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계속 이렇게 자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 이어진다면 이거는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향후 재판에서도 또 판사셨었으니까요. 네. 향후 재판에서도 좀 본인한테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 아닙니까? 사실은 그 재판에서는 어떤 범행의 동기가 있다면 그것을 갖고 뭐 참작을 네. 무겁게 하거나 조금 이제 감형 사유로 할 수 있는데 네. 이와 같이 범행 동기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재범의 위험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형, 최고의 중형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네. 빨리 본인의 그런 심경이라든가 그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그 본인을 위해서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키워드 누구냐 넌이죠. 네. 오늘 오후에 이제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뭐 아까 잠깐 누구냐 넌 정체는 신종 사이코패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변 지인들 얘기가 좀 실린 기사도 있어서 저희가 좀 갖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부모 얘기, 돈 문제에 예민했다. 음주도 잦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직 동료가 기억한 신림 흉기난동 범인의 지금 얘기입니다. 여기 같이 볼까요? 이 동료였었던 A씨는 동료끼리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돈에 민감해 보였다. 중국으로 돈 벌러 갈 거라는 말도 종종 하곤 했다라는 거. 그리고 학창시절 친구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직장에서 만난 사람이랑 좀 자주 술을 마시는 것 같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이 배달 일을 하다가 이 친해진 이 직장 동료인데 배달 직장 동료들끼리 부모님 얘기를 할 때면 조 씨가 표정이 어두워지거나 자리를 피했다. 조 씨가 부모 대신 할머니를 자주 언급하면서 할머니 맛있는 거 사드려야겠다라고 말하곤 했다라는 겁니다. 네. 아직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개되지 않고 이제 오늘 오후에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일단 주변 지인들이 얘기하는 이 흉기 난동범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 흉기 난동범 아까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계획적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묻지마 살인범 범행 전 PC 부수고 휴대폰 초기화. 네. 집에 있는 이 데스크탑을 PC를 부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도 아예 초기화를 시켜버렸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조 씨는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발각될까 봐 두려워서 스마트폰을 초기화했다고 경찰에 진술을 본인이 했습니다. 조 씨는 이날 자신의 데스크톱 컴퓨터도 망치로 부쉈다. 그러니까 같은 날 범행 하루 전에 휴대전화 초기화하고 집에 있는 데스크탑도 망치로 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한 얘기,
조 씨가 직접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로 살해 방법, 사람의 급소 등을 검색했다고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상식 실장님. 네. 이건 지금 누가 봐도 계획된 범죄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네. 이렇게 계획된 범죄를 계획하에 했으면서 지금 보이는 약간 불안한 행동. 뭐 이랬다 저랬다가 진술서 썼다가 안 내고 검사하겠다고 했다가 안 하고 이런 불안한 행동은 왜 보이는 걸까요? 지금 이 불안한 행동도 어떻게 보면 좀 계획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예. 그래서 본인의 이제 범행 동기나 네. 이런 것을 쉽사리 이제 노출하지 않음으로써 경찰이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그런 의도된 행동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아메리칸 사이코라는 그 영화에서도 굉장히 네.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고 냉혹하게 그 이제 주변 사람들을 살해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런 이제 앞으로 지금 이미 생긴 뭐 사건이야 그렇다 치고 앞으로 이제 저런 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쵸. 사실 살인 사건이라는 것은 뭐 예방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뭐 다른 강력 범죄나 강도나 절도는 뭐 순찰을 강화하면서 뭐 예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살인 범죄, 전 특히 사이코패스에 의한 이제 범죄는 굉장히 이제 예방하기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앞으로 계속 지금 증가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분열가 극단화시되고 양극화도 심해지고 네. 지금 뭐 사회 불안 심리 또 병리 현상이 계속 증가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저런 현상이 계속 나타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과거에 보면은 경찰에서 우범자 관리 또는 네. 이제 관리 대상 폭력배라 그래가지고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은 다 졌지만 네. 앞으로 그 사람이 또 불법을 행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네. 이제 경찰에서 동행 파악을 한다든가 한 번씩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불러가지고 면담을 한다든가 이런 예방적 조치를 취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프라이버시 침해나 이런 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되면서 하나씩 둘씩 폐지되기 시작해 가지고 네. 지금 현재는 경찰이 이제 앞으로 저런 종류의 범죄에 대응할 만한 그런 장치나 제도적인 그런 수단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런 범죄를 좀 예측을 하고 또 정신병력자들에 대해서 뭐 자료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 옛날에 보면 또 영화 이야기를 아침부터 하게 되지만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범죄 예측을 이제 그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그런 네. 뭐 방법보다도 조금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조금 이제 대응을 경찰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촘촘한 이 예방 그물망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꾸준하게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제도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네. 지금 뭐 다 같이 좀 공감대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번 사안이 정말 무서운 게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신림역에서 여성 20명 해치겠다. 글 올린 남성 체포. 네. 일단 결론적으로 체포는 됐습니다. 그런데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해치겠다라고 한 글이 올라왔어요. 지금 보시는 바로 저 글입니다. 수요일 날 내가 신림역에서 20명을 죽일 거다라고 하면서 사진도 지금 올렸습니다. 지금 흉기를 내가 직접 이렇게 구매를 했다라는 거를 마치 인증하듯이 같이 지금 보여줬던 그런 글이었는데 아니 이게 대체 누구냐? 수사에 들어갔고 남성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볼까요? 경찰 난동 후 젠더 갈등 여부 조사. 네. 이 글을 올렸던 이 남성, 이 앞서 있었던 이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때 30대 남성만 지금 공격을 당했습니다. 관련해서 그럼 내가 여성 20명이라고 지금 글을 올린 건데 젠더 갈등 여부를 지금 경찰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양금희 의원님. 네. 지금 저희 패널 중에 유일한 여성분이세요. 네. 이게 지금 젠더 갈등으로 사회적인 갈등인 거잖아요. 이건 더 크게 번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저도 이 기사를 보고요. 깜짝 사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까지 묻지마 범죄라든지 사이코패스의 어떤 범죄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희생양이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물리적인 약자입니다. 여성이나 아동이나 청소년 이런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신림역에서 일어난 그 흉악범 같은 경우는 남성을 해치겠다라고 저는 한 것으로
의도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희생되신 분들이 남성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 여성들이 많이 그 이야기가 되고 있는 커뮤니티 자체에서 그 이제까지 희생자들은 대부분 여성이었는데 왜 남성들이 희생되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조선 제일거민이 이런 얘기들이 아마 오고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남성과 여성의 어떤 젠더 갈등으로 비춰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이 범죄가 났을 때 걱정했던 게 모방범을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이 모방범 중에서도 이분은 더 그 젠더적 갈등을 유발하는 모방범인 거죠. 신림역에서 하겠다. 이것도 모방범이고요. 여성을 해치겠다. 이건 이제 젠더적 갈등으로 사회적 갈등으로 끌고 가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저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경찰이나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면밀히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지만 특별히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방식은 저는 반드시 지양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지금 사례입니다. 이런 묻지마 범죄 무서운 정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또 젠더 갈등까지 더해져서 간다는 건 더 이상 진전돼서는 안 되는 부분으로 지금 진전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국회에서도 뭔가 방책을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국회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엔 숏폼 신림역 영상 안 눌러도 뜨게 하는 이 무분별 유포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뭐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동영상 같은 거는 화살표를 눌러야 영상이 좀 재생이 되죠. 그런데 아주 짧은 숏폼이 있습니다. 네, 뭐 쇼츠라던가 릴스라던가 이런 거는 그냥 스크롤을 내리다가 손을 가까이만 갖다 대도 자동으로 좀 영상이 되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데 봤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문장 좀 볼까요? 양천구에 사는 이모 씨, 최근 유튜브 쇼츠 영상으로 흉기 난동 사건을 접했는데 원했던 시청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안 보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연관으로 뭐 뜨고 하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았는데 보게 됐다라는 건데 박준호 위원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뭐 지금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법률적으로 마땅히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보고요. 물론 네. 이제 지금 기사에도 언급된 것처럼 정보통신망 그 보호법의 그 망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네. 일단 지금 뭐 이런 숏폼이 이렇게 확산되는 것 자체를 저들이 뭐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선 그 숏폼의 그 형태를 보게 되면은 네. 일단 저희들이 뭐 그 휴대폰 뭐 이렇게 광고할 때도 보면은 그 다양한 이제 그 컨텐츠 중에서 영상 제작이 이제 편리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그 제작 업체들이 이제 그 홍보 요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네. 또 그러한 요소가 또 우리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청소년들이 휴대폰을 그 구매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그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그 숏폼 영상이라는 게 뭐 특별한 기술이 없는 누구도 쉽게 이제 제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이 영상 시간이 짧으니까 네. 이 좀 그 영상 시간이 긴 그 제작물에 비해서 트래픽이 뭐 매우 작게 걸리기 때문에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 이 짧은 시간에 누군가가 제작을 했든 간에 어쨌든 자기 영상이 많이 노출되기를 바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가장 뭐 흔한 방법으로 좀 자극적 내용을 뭐 이제 좀 더 담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온라인 상에서 그러한 경쟁을 벌이다 보면은 또 더 자극적 내용이 이제 담기게 될 것이고 또 과거에는 이제 어떤 이제 영상 간의 경쟁이 이제는 사실상 우리 뭐 그 SNS 플랫폼이 서로 이러한 숏폼을 유치하기 위한 또 플랫폼 간의 이제 경쟁으로 또 확산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뭐 유튜브에서 보면은 이제 그 유튜브 영상 촬영을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지금 숏폼 역시도 이제 그 새로운 그 수익 창출 이제 수단으로 이제 그 변화되고 있는 모습에
있기 때문에 우리 뭐 나라뿐만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좀 뭐 그 글로벌 차원에서도 이게 사실은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공유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글로벌 차원에서도 좀 최소한의 그 법적 장치는 좀 규범은 만들어지는 것이 그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사실 쇼폼이기 때문에 더 확산이 빠릅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일단 올리는 사람, 이 주체 자체가 좀 그래서는 안 되는 자제를 해야 되는 거고 글로벌한 규제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같이 주셨습니다.